2025 시즌 한국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도전은 왜 실패했을까? 2025년 메이저리그 시즌이 막을 내리면서 한국 야구 팬들의 가슴에는 씁쓸함이 남았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외야수 이정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거쳐 템파베이 레이스로 이적한 김하성, 그리고 LA 다저스의 루키 김혜성까지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은 한국인 선수들 모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16일 발표된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 명단에서 단 한 명이 한국 선수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은 충격적인 결과였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공개한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의 10개 수비 포지션별 후보 60명 중 어디에도 한국 선수의 이름은 없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는 올 시즌 한국인 메이저리거 중 가장 많은 150경기에 출전하며 성실함을 입증했다. 타율 0.166, 560타수에서 149안타를 기록하며 OPS 0.734를 달성한 것은 분명 개인 커리어 최고의 타격 성적이었다. 하지만 중견수로서의 수비 능력은 큰 약점으로 드러났다. 이정후의 DRS, 디펜시브 런즈 세이브드 는 18로 메이저리그 중견수 중 최하위권에 속했고, OAEA, 아우츠 어버브 에버리지 역시 5로 평균 이하의 수비력을 보였다. 이는 빠른 발과 강한 어깨를 가진 선수라는 기존 평가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중견수는 넓은 수비 범위를 커버해야 하고 빠른 판단력과 정확한 송구가 필요한 포지션이다. 이정후는 타격에서는 발전했지만 메이저리그 수준의 중견수 수비를 소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샌프란시스코의 코칭 스태프와 현지 언론은 시즌 중반부터 이정후의 수비 위치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좌익수나 우익수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팀의 로스터 구성상 중견수로 계속 기용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그의 골드글러브 후보 진입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2023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하며 정상급 수비수로 인정받았던 김하성. 그의 2025 시즌은 부상과의 싸움으로 점철되었다. 지난 시즌 어깨 수술을 받은 김하성은 재활 과정에서 예상보다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템파베이 레이스로 이적한 그는 시즌 개막 전에 출전하지 못했고 7월에야 겨우 메이저리그 무대에 복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복귀 후에도 문제는 계속되었다. 어깨의 완전한 회복 없이 강행 출전한 결과 타격감은 떨어지고 수비에서도 예전의 날카로움을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송구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팀 내에서도 기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김하성의 출전 경기 수는 70경기에 불과했고 타율은 0.20대에 머물렀다. 과거 그를 빛나게 했던 수비 범위와 빠른 발놀림도 부상의 영향으로 제한적이었다.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는 것이 그의 강점이었지만 올 시즌에는 그마저도 10분 발휘하지 못했다. 레이스의 프런트 오피스는 김하성에게 충분한 재활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너무 일찍 복귀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의료진과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내부 소식통의 증언도 있었다. KBO 리그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고 LA 다저스와 계약한 김혜성에게는 많은 기대가 쏟아졌다.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다저스가 그를 선택한 이유였다. 그러나 메이저리그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김혜성은 시즌 초반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해 5월에 메이저리그에 콜업되었지만 주전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대부분 벤치에서 시간을 보냈다. 총 출전 경기 수는 85경기, 타석은 250개 정도에 그쳤다. 타율 0.245, OPS 0.650이라는 성적은 메이저리그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수비에서도 실책이 잦았고 특히 이루수와 유격수 포지션에서의 안정감이 떨어졌다. 다저스의 베테랑 유틸리티 플레이어 미겔 로하스가 골드글러브 후보에 오른 것과 대조적으로 김혜성은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로하스는 시즌 내내 안정적인 수비와 타격을 보여주며 팀의 신뢰를 얻었다. 김혜성에게 가장 큰 문제는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구질 적응이었다. KBO 리그와는 확연히 다른 구속과 변화구에 고전했고 특히 안쪽 고속 직구와 바깥쪽 슬라이더 조합의 속수무책이었다. 타격 코치와의 집중적인 훈련에도 불구하고 시즌 내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정후, 김하성, 김혜성의 수비 지표를 보면 약점이 명확하다. 이정후의 UZR, 얼티메이트 존 레이팅은 -12.5로
메이저리그 중견수 중 하위 5%에 속한다. 평균적인 중견수보다 12.5 실점을 더 허용했다는 의미다. 플라이볼 처리율도 87%로 리그 평균 92%에 크게 못 미쳤다. 넓은 오라클 파크 외야에서 타구 판단과 최적 경로 설정이 미흡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하성은 부상으로 출전 경기가 적었지만 수비율 0.968로 리그 평균 0.97를 밑돌았고 70경기 기준 12개의 실책을 기록했다. 안정감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김혜성은 2루 0.972, 유격수 0.965, 3루 0.958 모두 평균 이하를 기록하며 멀티 포지션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 KBO와 비교하면 메이저리그의 환경은 훨씬 가혹하다. 평균 타구 속도는 시속 145km 이상으로 KBO보다 10에서 15km 빠르다. 수비수에게 주어지는 반응 시간은 0.1초 남짓으로 이 미세한 차이가 승부를 가른다. 또한 메이저리그 구장은 더 넓고 파울 존도 크다. 천연잔디가 많아 타구의 바운드가 불규칙하며 이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타자 성향에 따른 수비 시프트도 훨씬 정교해 수비수들은 매 타석마다 새로운 포지션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 압박이 더해지면 단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수비로 고전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환경 리듬 심리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025 시즌은 한국 메이저리거들에게 실망스러운 한 해였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 경험이 향후 더 큰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개선하느냐다. 이정후, 김하성, 김혜성 모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다. 올 시즌의 부진이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적응과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6 시즌에는 이들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자신들의 진가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골드글러브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의 결과물이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그들의 손에도 골드글러브 트로피가 들려질 것이다. 한국 야구 팬들의 응원과 기대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봐야 한다. 메이저리그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한두 시즌의 부진으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내년 이맘때쯤 우리는 골드글러브를 손에 든 한국 선수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날을 위해 선수들은 땀 흘리며 훈련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응원할 것이다. 여러분은 한국 야구가 세계 무대에서 수비로도 인정받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